오늘은 영국 리버풀 한복판, 북부의 내셔널 갤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곳 워커 미술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큰 미술관이라기보다 영국이 자기 얼굴을 그려온 방식이 한 건물에 층층이 쌓인 장소예요. 워커 미술관은 1877년 개관한 리버풀의 대표 미술관이고, 건물 자체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당당하게 서 있어요. 소장 성격이 아주 선명합니다. 르네상스부터 근현대까지 폭넓지만 특히 19세기 영국 회화, 빅토리아 시대 프리라파엘파가 강해요. 그리고 상 하나로 예술사를 흔든 그 대회, 존 무어스 회화상으로 현대 회화의 현재형까지 붙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이 그림은 워커 미술관이 가진 19세기 영국 회화에 과장된 미덕, 웅장함, 극적 연출, 도덕과 욕망의 혼합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1. 화면 구출 장면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 페르세우스는 영웅이고 안드로메다는 구출받는 인물이죠. 그런데 레이트는 승리보다 현장의 공기를 더 크게 그립니다. 바위 절벽, 바다의 어두운 깊이, 괴물의 존재감, 그리고 인물의 피부가 내는 빛. 이건 로맨틱한 신화가 아니라 거대한 사고 현장처럼 느껴져요. 시선 연출 관객을 증인으로 만든다. 구도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여기서 감동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이걸 목격했지? 라고 묻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화면 위쪽에 날개 달린 존재는 희망이라기보다 압박처럼 내려와요. 구원이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무게로 작동합니다. 이 작품이 워커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은 1891년에 전시된 대작이고 워커 미술관 컬렉션의 대표 아이콘 중 하나예요. 이 그림의 핵심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던져진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총도 피도 없지만 관람자는 즉시 이 장면이 전쟁 중 신문임을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시선, 어른들의 자세, 방 안의 침묵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관람자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도덕적 판단을 관객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질문을 던진 쪽의 필요성도 이해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렇게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그림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단테가 잠든 베아트리체 곁에 서 있는 장면은 현실의 만남이라기보다 삶과 죽음, 꿈과 기억이 겹쳐진 상징의 방처럼 느껴집니다. 로세티는 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붉은색은 피가 아니라 사랑의 밀도, 초록은 자연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머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프리라파엘파의 특징인 중세적 상징, 문학적 참조, 감각적인 색채가 모두 응축된 작품입니다. 워터하우스는 이 신화를 비극적으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길게 느립니다. 나르키소스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고 에코는 말할 수 없기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그림의 잔인함은 조용함에서 나옵니다. 물은 잔잔하고 인물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적 때문에 이 사랑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관람자는 직감합니다. 이 작품은 자기애를 비난하기보다 자기 안에 갇힌 인간의 고독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간티니는 도덕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의 분위기를 통해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눈 덮인 풍경, 차가운 공기, 고요한 산맥 속에서 욕망은 불타오르지 않고 얼어붙습니다. 이 그림에서 처벌은 신의 손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쾌락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이 침묵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얼굴이지만 이 초상에는 이미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비친 얼굴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이면의 불안과 야망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닮음이 아니라 존재의 밀도입니다. 렘브란트는 일찍부터 초상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가는 노동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답지도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쳐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림질이라는 단조로운 동작은 몸의 무게와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그림의 사실성은 디테일이 아니라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상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 풍경에는 명확한 장소가 없습니다. 대신 빛, 안개, 색의 흐름이 화면을 지배합니다. 터너에게 자연은 대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형태는 녹아내리고 관람자는 풍경을 본다기보다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상주의 이전에 이미 회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의 희망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악기는 망가졌고 자세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와츠는 희망을 밝은 약속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의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위로라기보다 버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로파는 납치되는 순간조차 우아합니다. 하지만 이 우아함이야말로 위험의 핵심입니다. 신화는 여기서 장식이 아니라 제국, 권력, 유혹의 은유가 됩니다. 와츠는 고전을 빌려 동시대의 정치적 불안을 비춥니다. 죽음은 이 그림에서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관처럼 조용하고 권위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피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웅장하지만 차갑습니다. 종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불길함은 디테일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와츠는 종말론을 소음이 아니라 예감으로 만듭니다. 아리아드네는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지는 비극보다 잔인합니다. 떠난 사람보다 남겨진 시간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슴의 눈은 장식이 아닙니다. 관찰당하는 쪽이 아니라 관찰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랜드시어는 동물을 통해 인간보다 더 깊은 감정을 끌어냅니다. 이 그림의 웃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각 인물은 같은 글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번디는 신앙보다 확신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손을 맞잡는 행위는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복잡합니다. 이 장면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계약을 보여줍니다. 마사지라는 부드러운 행위는 조각 속에서 오히려 긴장으로 굳어집니다. 손과 몸 사이의 거리, 접촉 직전의 순간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